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건축 설계하면서 맥북을 어떻게 하면 잘 쓰는지 그거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맥북을 학교 때부터 하면 거의 10년 가까이 쓰고 있는데 잘만 쓰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잘 쓰고 있고 이제 설계 학교 다닐 때도 잘 썼고 사회 나와서도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완전 애플 네이티브로 돌아가는 거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또 그거를 소개시켜 드릴 시간, 그 다음에 어떻게 쓰는지까지 짧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콘텐츠는 건축학과 갓 입학한 학생이나 이제 저학년 1, 2, 3학년 학생들한테 좀 유용한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일단 오토캐드 같은 경우 잘 돌아가긴 해요. 아마 맥북 사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다 알아보셨겠죠. 잘 돌아가긴 하는데 몇 가지 꿀팁 적용이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리습 적용 같은 것들, 저도 오토캐드를 떠나온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리습이 되고 안 되고 잘 모르는데, 일단 2D 기반의 그래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토캐드가 된다고 해도 그 맥북을 오토캐드 사려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차라리 그냥 윈도우로 쓰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도 잘 돌아가요. 이제 원래 맥용이 따로 있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윈도우 컴퓨터에서 쓰던 것처럼 오토캐드 쓰고 이제 스케치업 쓰고 그런 방식으로 많이 작업하셨죠. 라이노도 마찬가지로 잘 돌아갑니다. 5 초반부터 이제 맥을 지원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잘 돌아가기는 해요. 근데 건축가를 위한 맥용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사실 요거를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툴을 쓰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M2 칩 이번에 나왔죠. M2 칩 나오면서 기본 성능 자체가 굉장히 베이스가 잘 깔려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다 못해도 맥북 프로 정도는 가시겠죠. 맥북 에어를 M2로 사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M1 프로 칩 탑재되어 있는 맥북 프로를 사실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오토캐드나 스케치업이나 라이노나 사실 다 오버스펙이거든요. 큰 대규모 작업할 거 아닌 이상 오피스 몇십 층 거 할 거 아닌 이상은 제가 볼 땐 다 오버스펙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성능을 뽑아 먹으면서 좀 유의미한 결과물을 계속 도출하고 인사이트를 얻으려면 이 세 개 프로그램 사실 버리시는 게 좋아요. 저도 학부 시절에 되게 짜증났던 게 뭐냐면, 평면 따로 이렇게 평면 다 교수님이랑 컨펌 받고, 평면 다 끝난 교수님 단면 그려라고 하잖아요. 인면이랑 그것도 다 그리면 또 평면에서 고치면 또 인면 바꿔야 되고 이러고 또 3D 왔다 갔다 하다가 굉장히 이제 나중에는 그냥 죽도 밥도 안 돼서 교수님 눈속임해서 그냥 파이널까지 은근슬쩍 드리면, 왜냐면 그 평입단 맞춰볼 사람은 파이널 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 사회 나오게 되면 그게 다르단 말이죠. 왜냐면 평입단에 따르면 곧 돈으로 되고 소송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일련의 불편한 거죠. 분명히 평면 가지고 협의하고 단면 가지고 또 하고 이제 평입단 가지고 또 하고 3D 가지고 또 하고, 고객이랑 소통하다 보면 사실 고객분들은 평면 잘 못 봐요. 단면도 못 보고 3D로 보고 소통하는 게 제일 편해서 3D로 하다 보면 또 3D 상에서 수정해서 보여드리고 이게 일이 빠른데, 이 두 개의 프로그램 체제 2D 플러스 3D를 각각 가져가는 체제에서는 이게 쉽게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 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이걸 갈아탔습니다. 흔히 이제 컴퓨터 시간에 배우시는 BIM 소프트라고 아실 거예요.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그거에 이제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요 같은 경우가 이제 맥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맥에서 좀 맥북의 스펙을 다 뽑아내면서 맥북에서 건축을 좀 유의미하고 남들보다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 프로그램밖에 없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냐 하면, 이거 잡스가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사실 옛날에 잡스가 이런 건축용 프로그램을 애플 네이티브로 좀 만들 필요성을 느껴서 그 당시 이제 요 그래픽소프트 아키캐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한테 찾아가서 요거를 먼저 자기네가 이제 지원을 해줄 테니 애플 전용으로 개발을 해달라라고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스티브 잡스가 죽었을 때 2010년대 초반이죠. 그때 이제 죽었을 때 여기 그래픽소프트 파크라는 곳이 헝가리에 가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스티브 잡스 동상이 하나 있어요. 이것만 봐도 굉장히 애플 친화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럼 이게 무슨 장점이 있냐를 보면, 일단 첫 번째로 도면에 오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도면에 오류가 있다는 게 뭐냐면, 보통 도면에 오류라고 하면 평면, 인면, 단면이 서로 안 맞는다는 거잖아요. 평면 자체에 오류가 있다면 그거는 도면을 아예 잘못 그린 거.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평면을 다 완성을 하면 인면, 단면이 일단 자동적으로 디자인을
떠나서 생성이 되고 단면이나 평면, 인면에서 바꿔도 평면에 자동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도면 오류 자체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2D로 작성한 도면이 자동적으로 이제 3D로 넘어가고 또 3D에서 자동적으로 평입단이 다 생성이 되니까 작업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걸로 작업하면서 교수님한테 항상 들었던 말이 넌 참 손이 빠르구나 라고 했는데 저는 손이 빠른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잘 알잖아요. 저는 손이 전혀 빠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애들이 이제 평면 다 컨펌 받으면 저는 평입단이 다 준비가 됐으니까, 더구나 평입단 준비가 되면 3D까지 거의 다 준비가 한꺼번에 되니까 남들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시간이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차이점이 좀 있고요. 하지만 단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일단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세팅을 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이 세팅이라는 게 뭐냐면 이 건축을 위한 툴이에요. 그래픽용 툴이 아니에요. 이게 건축을 하기 위한 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콘크리트의 강도를 설정해야 될 때도 있고, 인장력, 압축력 그런 거 잘 배웠죠. 그 다음에 단열재 성능 같은 거, 그 다음에 창호의 성능 이런 걸 다 입력해야지만 사실 제대로 쓸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면 디자인 쪽으로만 간다면 창호만 보더라도 창호 바를 뭘로 할 거냐, 유리를 뭘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유리의 두께를 뭘로 할 거냐, 창호 프레임을 몇 개로 할 거냐, 이거 아래 틸트로 열리는 거냐, 틸트 앤 턴이냐, 슬라이딩이냐,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다 컨트롤 해주고 그거에 대한 재질도 입혀줘야 되고, 그런 게 다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거를 알아야지만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맨 처음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보면 도대체 이 옵션이 왜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 그럼 너무 시간이 배우는데 오래 걸린다, 그럼 그냥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릴 수 있는 CAD랑 스케치업으로 넘어가겠다, 이게 이제 주된 DIM에 입문하던 사람들이 턴백하는 체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자인만 공부할 게 아니라 실무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건물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그 요소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를 좀 잘 알고 하게 된다면 상당히 좋은 툴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창문을 계속 예시로 드는데, 창문 같은 경우에는 창호에서 주는 스펙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입력만 해서 하면 최종적으로 나올 인면의 모습과 그 다음에 내가 3D로 지금 고객한테 보여줘야 되는 게 같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스케치업 같은 걸로 하게 되면 그냥 프레임이랑 바가 두께 같은 걸 그냥 임의로 설정하다 보니까 최초 결과물이랑 최종 결과물이랑 다른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까지 하면 그럼 렌더링 고객한테 보여주거나 교수님한테 컴파일 받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는 일단 자체적으로 내는 툴이 하나 있어요. 시네마 4D에서 제공해주는 그 렌더링 툴이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CPU 기반이기 때문에 CPU 성능이 좋으면 빨리 나옵니다. 그리고 나름 괜찮다고 저는 봐요. 저도 많이 썼고, 세팅도 이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파이널 디테일 샷이 아닌 이상 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그냥 미디엄 정도로 놓고 돌리면 괜찮습니다. 그거로 쓰시고 나중에 이제 파이널 할 때만 자고 일어나서 이제 본다라고 생각하고 돌리면 될 것 같고요. 트윈모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 트윈모션에 이런 게 있습니다. 트윈모션 같은 경우는 실시간 이제 렌더링 솔루션이죠. GPU 기반으로 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아키캐드랑 같이 물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키캐드에서 변화를 주면 바로 이제 트윈모션에서 바로 변화가 일어나게끔, 그걸 다이렉트 링크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격은 얼마나 되냐라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공짜로 쓸 수 있고요. 1년 주기 라이센스 갱신이 필요합니다. 아키캐드는. 근데 이제 프로로 사용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제가 한번 가격표를 다 정리해서 나온 거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환율은 1,300원을 적용시켜 놨습니다. 이거 촬영 시점이 1,3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아키캐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 버전이랑 솔로 버전이랑 바로 이제 한꺼번에 구매해서 연구 소장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연간 구독 버전이 있는데 요거는 한국 지사에서 시행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달러 기반으로 지금 본사 가격을 환율로 이제 바꿔놓은 거고요. 그래서 요게 연간 구독 금액입니다. 요거 두 개 차이는 뭐가 있냐라고 하면 시네마 4D 렌더링 기능이랑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협업 기능이 빠진 거가 이제 솔로 버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풀 버전 갈 필요 없이 솔로 버전만 돼도 충분하지 않나 라고 싶고, 이거 학생은 무료이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F 실리콘 네이티브로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M 시리즈 칩 탑재된 맥북에서는 잘 돌아갑니다.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몇 년 전부터 연구 소장 가격을 없앴죠. 그리고 이제 연간 구독 비용이 풀 패키지가 지금 세일 가격으로 231만원, 요거 LT 2D만 되는 거 60만원, 보통 요거 쓰시겠죠, LT.
학생 똑같이 무료이고 애플 실리콘 아직 지원 안 합니다. 다음에 뭐 스케치업, 라이노, 트윈모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한번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멈춤하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트윈모션 같은 경우에는 싸요. 그래서 솔로에다가 트윈모션 같이 물리면 이게 제일 가성비가 낮다라고 보고요. 연간 구독은 그냥 무료 업데이트고 한번 사면 계속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학생은 똑같이 무료입니다. 그리고 애플 실리콘은 곧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라고 해요. 23년 로드맵에 나와 있고 초창기에 반영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조합은 그래픽소프트 아키캐드에다가 트윈모션 같이 물리는 건데요. 이런 이제 가격대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아리까리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연간 구독 188만원 하시고 트윈모션만 따로 사셔서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면 그냥 연구 소장으로 하시는 게 물론 이제 유지 비용의 측면에서 본다면 훨씬 더 좋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아키캐드 21 버전 이후부터인가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업데이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말로 21 버전을 지금 써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자꾸 그런 드라마틱한 업데이트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조금 개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하는 오토캐드, 스케치업 혹은 라이노, 그 다음에 트윈모션 조합, 이게 2D, 3D 렌더링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가격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보면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여기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면 구매 가격만 보면 98.8만원, 1년에 32만원, 오토캐드, 스케치업, 트윈모션 조합 경우, 오토캐드, 라이노, 트윈모션 조합이면 60만원에 이제 161만원을 사는 걸로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딱 그려보면 몇 가지 제가 솔로 버전 기준으로 아키캐드는 따온 건데요. 요렇게 이제 그래프가 돼서 그냥 이거 연구 소장 하시고 트윈모션 돌리시면 이제 5년 차에는 아무리 이제 싼 거여도 이제 손익분기는 넘기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건축이라는 게 상당히 전문적인 업이고 3, 4년 하다가 그만두실 분은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거 구매하실 분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그냥 처음에 비용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빔 자체를 학생 때 쓰는 거는 좋은데 실무에 나가면 죄다 이 오토캐드 스케치업 조합이란 말이죠. 그래서 캐드를 쓰는 사무실을 찾는 거는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서 요거 두 개랑 잘 호환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런 세팅하는 거를 배워서 나중에 실무 나가셔서도 잘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같이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취업할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거 배울 수 있는 곳은 어디냐? 건설기술교육원에 인천 본원이랑 강남 분원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국비 지원으로 들을 수 있는 거 제가 확인했고요. BIM 과정이라서 이제 레빗이랑 오토캐드랑 두 개 모두 다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외로는 사실 이제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이런 데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방학 때 또 다 가야 되거든요. 유튜브 가면 이제 본사에서 만들어 놓은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 영상 있어요. 이런 거 한번 보면 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아니면 그냥 사실 버튼 하나씩 눌러보면서 익혀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키소프트에서 이제 아키캐드를 배급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여기서도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 뭐 이런 거 굉장히 잘 정리해 놓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시면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굳이 돈 내고 어디 가서 배울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 소식으로 제가 아까 여러 개 말씀드릴 때 보여드렸죠. 애플 실리콘 네이티브로 아키캐드는 출시를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출시는 완료는 했는데 일반적인 환경에선 되게 좋아요. 훨씬 더 빨라요. 인텔 맥을 쓸 때보다. 근데 이게 렌더링, 시네마 4D로 렌더링 할 때는 이상하게 지금 인텔 맥보다 훨씬 더 느리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로제타 2로 돌렸을 때가 오히려 더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루속히 지금 아키캐드에서 업데이트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더불어서 지금 트윈모션이랑 같이 물리는 작업, 다이렉트 링크도 지금 트윈모션 쪽에서 업데이트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제타로 돌리는 인텔 맥 버전의 아키캐드에서만 지금 다이렉트 링크가 활성화되고 아직 사용이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아마 조만간 업데이트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요거 트윈모션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상반기에 이미 애플 실리콘 버전인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 그거 기준으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금방 다 업데이트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요거 그냥 로제타 2로 돌려도 굉장히 지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당장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가셔도 무방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래서 애플로 건축하기 한번 찾아봤고요. 다른 유튜버 분들이 올려주신 거 굉장히 많은데
근본적으로 그 CAD랑 스케치업 그 시스템을 탈피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맥북 사시는 거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대로 하는 거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보고, 오히려 그쪽이 좀 더 편의 기능 같은 게 훨씬 더 많고 여러 가지 가이드가 잘 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넘어가셔서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아키캐드를 쓰실 분들, 그러니까 BIM 체제로 BIM 시스템을 완전히 넘어와서 난 설계를 그냥 BIM으로 가보겠다 라고 했을 때는 맥북이 굉장히 가성비가 나은 선택일 것 같고, 그러면 하실 분들은 그냥 맥북 프로, M1에서 M1 프로 있죠? 그런 거 하나 사시면 아주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게임하려고 M1 맥스를 쓰고 있긴 한데, 굳이 뭐 게임 같은 거 안 하고 렌더링도 M1 프로랑 M1 맥스랑 너무 이제 큰 규모 아닌 이상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맥북 프로 14인치에다가 M1 프로 칩 박힌 거, 고급형이면 물론 좋겠죠? 그런 거 써서 한번 BIM에 입문해서 건축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고객한테 더 많은 걸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건축인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안녕!